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올해도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기술 인력 채용 공고가 드디어 이렇게 미리 공지되었습니다.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을 할 거다. 생산직 지원하실 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지금 체크를 해야 하느냐, 이런 점과 자소서를 잘 써야만 합격이냐, 못 써도 합격이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어떤 사람이 현대자동차 생산직에 합격을 하느냐, 이렇게 여쭤본다고 하면 너도 나도 다 써볼 수는 있습니다. 별도의 제한이 있는 그런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정해져 있는 TO가 있고요. 내가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느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직무와 관련된 노력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해보았는가, 이 부분을 먼저 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정해져 있는 TO가 있고요. 이 TO를 경쟁을 해서 내가 쟁취를 한다면 경쟁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 합격했던 분들 기준으로 나이대를 보게 되면 당연히 20대 초중반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채용을 했을 때 꾸준히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연령대가 너무 많은 사람이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기존에 있는 분들과 지내는 것도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20대 초반이고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생산직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같이 근무하는 분들과 선후배 사이가 나이대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되, 일단 20대 초반이라고 하면 고교 시절에 생활기록부에 출결 사항이 퍼펙트하느냐,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질병으로 쉬어본 경험이 있느냐, 이 부분부터 체크를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교대 근무를 합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교대 근무를 각각 시간별로 할 텐데요. 기업의 입장에서 하나의 채용된 인력이 얼마나 성실하게 해당 자리에서 성실하게 임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은 생산직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한 명의 공백 비중이 많아진다고 하면 기존 인력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해당 반복 업무에서 내가 소화할 그 량을 매일매일 맡아서 해줘야 할 텐데, 이런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체크하는 것이 바로 출결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생겨서 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먼저 서류상에서 보려면 어리면 어릴수록 재학 시에 출결 사항을 정말 많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서류 통과자들, 또 실제 최종 합격자까지 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교, 일단 전공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서 생산직으로 지원을 하는 분들 중에 출결 사항이 좋고요, 우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별도의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합격이 가능하다, 스펙이 가장 좋은 분들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 지났다, 고교, 초대졸 전공자고요, 우대 자격증도 보유했고요, 또 차량과 관련된 계약직 아니면 촉탁직, 이런 점들로 실제 생산직 경력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뽑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공평하게 또 공정하게 심사를 하기는 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의 우대사항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제시가 된다. 그 우대사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업에서 먼저 뽑지, 우대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성실하지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서류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이건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쓸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30대나 40대 이런 분들도 이미 생산직 경력이 정말 많습니다. 이미 또 다른 기업에서 재직했던 이력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런 경우도 일부는 합격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비슷한 경력이라 하더라도 누구는 합격, 누구는 합격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직무 경력은 당연히 가지고는 있되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자소서도 똑같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고 지원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분들끼리의 경쟁이라고 사실상 보면 됩니다. 출결 사항과 졸업, 전공 유무, 우대 자격증 보유 유무, 생산직 경험, 경력 보유, 이런 부분을 총 나열했을 때 다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결국 어떤 부분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느냐? 이제는 정성 요소겠죠. 자소서입니다. 참고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합격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해서 크게 5가지를 뽑았습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컴퓨터 응용 용접 기능사 등등, 이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무조건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아니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합격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셨던 자격증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점 참고로, 지게차는 제외했습니다. 다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자 분포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 한 100명 정도 이상의 서류 합격자를 한번 보면 이런 대상자들이 주로 합격을 했다. 학력, 나이, 계근, 경력, 이런 부분을 잘 모아서 여러분께 이런 합격 스펙이라든지 어떤 일을 현차 생산직은 하느냐, 또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쓰느냐, 이런 것을 다 담은 현생꿀이라는 자료를 따로 배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을 받고 싶다고 하면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자, 이렇게 자격증들을 다 갖추고 있는 분들이 경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은 자소서다. 실제 이번에 자소서 항목이 변경이 될지 안 될지는 또 지켜봐야 하지만 현차는 계속 이 항목을 물어보고 있다. 변동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글자 수였습니다. 처음에는 700, 600, 700이었으나 그 뒤는 800자로 통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각각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이런 점들은 이미 이전 영상에서 담아두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내가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그리고 차별화된 나만의 강점은 무엇인지, 나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현대차 생산직으로 지원을 했는지, 이 1번 항목입니다. 1번 항목만 잘 생각을 해보신다 하더라도 상당히 여러분은 2번, 3번을 잘 풀어갈 수가 있다. 1번 때문에 가장 어려워합니다. 기존의 나의 이력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도대체 어떻게 제시를 할 거냐, 그런 강점들을 실제 이 모빌리티 기술 인력으로서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라. 그리고 당연히 협업이 필수겠죠.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1인 이하의 역할을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힘듭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1인 이상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제시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조직이 나라는 사람을 뽑았을 때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 조직 입장에서 어떤 신입을 뽑을 때는 리스크라는 부분을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또 협업 과정에서 느꼈던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단점, 이런 점들을 어떻게 느꼈느냐, 어떤 식으로 극복했느냐, 이런 점들을 한번 얘기해 보아라.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나의 단점, 조바심이 있고 너무 결과 중심의 사고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직 생활을 할 때 어떠한 부정적인 현상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게 2번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 또다시 스스로 어떤 목표를 달성해 보았던 경험이라는 게 있는 분과 없는 분은 완전히 다르겠죠. 스스로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남들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달성해 본 적이 있느냐, 스스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것도 좋고요. 그런 달성해 보았던 경험 안에서의 시행착오, 이런 점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 보았느냐, 이거는 정말 인지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상당히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스스로의 어떤 직무 역량상에서의 강점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1번이고요. 공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점, 그런 문제점은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의 나의 주도성, 다만 그 과정에서 내가 느꼈던 나의 성격상의 단점,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느냐, 어떻게 또 이런 점들을 극복했고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하는 2번 항목이고요. 마지막, 협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스스로 기대 이상의 목표를 설정해서 한번 개척하고자 해보았던 그런 소재, 실제로 만들어냈던 경험, 이런 극복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일단 자소서 기본적인 준비는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후는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가, 이런 포맷을 보시고 하나씩 작성을 하시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시면 최종본이 완성이 될 겁니다. 물론 첨삭을 해드리고 최종 문장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어렵다 하면 이런 컨설팅 기반의 첨삭을 신청해도 되지만 스스로 여러분들 써보십시오. 어차피 면접에서 구두상으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꼭 이 부분 알고 계셔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는 공고가 뜨면 공고의 특이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자소서 항목 혹여 변화가 됐다면 어떻게 쓰는지, 이 부분은 또 자세하게 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여러분 이번에도 최종 합격까지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